안녕하세요 여러분, 펠비아입니다. 그동안 이제 해부학이 좀 전문성 있고 좀 에스테틱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해드렸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피곤한 해부학인데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 얘기하니까 다들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집중력 있게 한번 강의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소흉근, 작은 가슴근이라고 하면 팩토리얼스 마이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흉근의 위치 뭐 이런 거 말하면은 사실 좀 지겹잖아요, 이제는. 자, 그래도 위치는 알아야겠죠. 우리 대흉근이 혹시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우리의 대흉근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크게 요렇게 가슴에 붙어 있었죠. 그러면 소흉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요렇게 작게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 자료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기시는 뭐 3, 4, 5번 늑골 전면부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들 이제 늑골 어딘지 아시죠? 여기 3번, 4번, 5번 요렇게 붙어있는 요렇게 생긴 근육이 바로 소흉근입니다. 이것은 대흉근의 안에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대흉근이 한 번 위로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걷어내야지만 이렇게 보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촉진을 할 때는 살짝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깊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오해돌기란 말이에요. 이 어깨 사이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어깨랑 여기랑 이어져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작은 홈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대보시면은 약간 동글동글하게 뭐가 만져지거든요. 그게 바로 오해돌기 뼈입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선 방향 아래쪽에 소흉근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같이 작용하는 게 견갑거근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있는 근육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견갑거근이랑 우리 배웠던 능형근, 여기 우리 갈비뼈 옆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능형근이 같이 협동을 해요. 얘가 이제 소흉근이 움직일 때 얘네들이 같이 이제 협동을 하면서 작용을 하는, 도와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기랑근은 뭐겠어요? 그러면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들이겠죠? 기랑근은 이제 하부승모근, 여기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여기 하부승모근과 이 옆에 있는 전거근이 기랑근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흉근이 하는 일이 조그만 게 되게 할 일이 많아요. 바빠. 견갑골의 전방 경사, 이 뭐냐면 이 견갑골이 앞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좀 해드리는 역할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 익상견갑이라고 해서 그 견갑골이 이렇게 들리는, 약간 이렇게 들리는 요런 몸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님들 딱 누우면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이 약간 익상견갑이 있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쪽 견갑골이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쪽 견갑골이 살짝 바깥 방향으로 돌면서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견갑골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몸을 보면 이 견갑골의 위치가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견갑골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살짝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뜨게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자세가 많이 안 좋고 견갑골이 붕 떠 있는 걸 봐서 우리는 여기를 잘 관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고객님이 손을 이렇게 허리로 돌잖아요. 이렇게. 얘 이 날개뼈가 위로 이렇게 폭 쏘거든요. 그 사이를 공략하는 거예요. 얘 자체 견갑골 그 능형근을 관리할 때는 항상 손을 허리 뒤로 돌려야 됩니다. 이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안까지 관리가 안 돼서 막상 고객님이 받을 때는 시원한 느낌보다 그냥 뻐근함이 풀어지는 그냥 피로도의 회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테라피스트들은 고객님의 손을 등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 사이, 날개뼈가 붕 뜨는 이 사이의 내측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는 이제 견갑골 하방 회전도 도와주는데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아무래도 앞에 붙어 있는 근육이잖아요. 여기 전면부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하방 회전이 견갑골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이 기랑근이 견갑거근이랑 능형근이었잖아요. 능형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능형근이 여기 있습니다. 견갑거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능형근과 이 견갑거근과 이 앞에 있는 소흉근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 이 견갑골을 밑으로 하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얘가 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라운드 숄더가 심해지면서 거북목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하강. 말 그대로요. 그냥 하강. 팔을 밑으로 내리는, 아까 하방 회전을 같이 도왔잖아요. 말 그대로 하방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 팔을 위로 이렇게 뜨지 않도록, 위쪽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얘를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인, 팔을 앞으로 보내는 역할,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팔을 움직임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이 근육의 운동 활성화인 거고 근육 작용의 활성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흡기를 보조합니다. 흡기. 여기가 갈비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흉곽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요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근육이 작용을 못한다. 만약에 근육이 너무 약화되거나 수축되거나 막 이런 상태면은 숨을 쉴 때 이 갈비뼈의 흉곽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목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목 이쪽으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은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이런 복식호흡이나 흉식호흡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때 이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 목이 커집니다, 여러분. 요만했던 목이 원래는 이제 길이 넓으니까 요 정도만 있었어도 됐는데 자꾸 목을 사용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신경을 막아요. 그러니까 점점 목의 사용량이 느니까 요런 식으로 좀 목은 늘어나고 어깨는 말리고 여기 자체가 좀 굵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어머, 입 좀 닫아라야. 여기 목에 있는 거 자체가 여기가 좀 넓어지고 이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서 거북목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숨은 항상 흉곽과 복식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할 때 처음과 끝에 호흡을 좀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심호흡 3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편안하게 고객님을 좀 이완시킨 후에 관리를 하는 게 고객님의 긴장도도 좀 낮출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한 3 정도로 줬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을 진행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에서 2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만 들어가도 충분히 관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고객님이 몸이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테라피의 손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을 편안하고 어깨도 좀 이렇게 내리라고 하고 턱도 좀 당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TP 포인트 봐야겠죠. TP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약간 꼭지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소흉근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살짝 이 위쪽 여기거든요. TP가. 그 사진에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면은 여기만 통증이 나면 좋지만 여기 가슴 전면부 전체가 다 아프면서 이 신경근을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 3, 4번의 손가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좀 저려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그게 소흉근이 짓눌려가지고 지디게져서 자꾸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통증,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는 여기 가슴 앞쪽 전면부와 여기 삼각근입니다. 삼각근.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해요. 어깨가. 그래서 그 뭐지? 왔을 때 고객님들이 왔을 때 원장님 저 어깨가 좀 뻐근해요. 어깨 좀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사실은 어깨가 아니라 주변 근육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막혀 있으면은 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내측 흉근 신경이라고 해서 요렇게 신경들이 이 목을 타고 소흉근에 타고 내려가는 이 신경이 있어요. 이게 막히면 출구 지금 말도 어려워요 진짜. 예, 이런 건 이런 거는 좀 살짝만 알고 가세요. 출구 증후군이라고 TOS라고 부르는데, 뭐 영어는, 사실 이 영어를 제가 잘 못 읽는데, 제가 나중에 해부학 용어집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예, 제가 부끄러워서 영어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목에서 이 출발을 해서 팔로 내려가는 이 굵은 그 신경 다발총 여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 대흉근 했었을 때 상완신경총 있었잖아요. 그 신경이에요. 거기랑 이 여기 아래 쇄골 있잖아요. 이 쇄골 아래에 여기를 지나가는 그 동맥과 정맥이 있거든요. 이 쇄골 하 동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경들이 오해돌기 밑에 소흉근 안쪽 터널을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 속에를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기 겉면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리거나 자다가 일어났을 때, 특히 그 팔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신경 자체가 목이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다 보니까는 목 디스크로 좀 오인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때 이 앞에 있는 소흉근을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신경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다가 고객님께서 갑자기 팔이 저려요. 원장님, 저 팔이 좀 찌릿찌릿해요. 이러는데, 그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신경이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바로 즉각 손을 떼고 고객님께 가볍게 이완을 좀 이렇게 시킨 다음에 고객님이 팔이 저리지 않을 정도의 깊이만큼 들어갔다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손끝까지 피가 안 통하거나 좀 저릿한 느낌이 들면은 즉시 손을 떼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눌린 겁니다. 그래서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따로 없어요. 소흉근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부위예요. 왜냐면 지금 이미 수축이 돼서 어깨가 말린 상태잖아요. 이 근육들이 이미 수축할 대로 원래는 이렇게 어깨가 펴져 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근육이 있었겠죠? 근데 수축이 됐으니까 어때요? 근육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수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완을 하고 좀 풀어줘야 돼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사지 해야겠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마사지볼 대고 동글동글 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테라피스트니까 테라피스트답게 해야겠죠. 테라피스트 기술 중에서 이제 가장 소흉근 풀 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고객님 팔을 들어 올려요. 고객님 팔을 들어 올려서 이 소흉근을 열어줍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빨세가 아니에요. 살짝 우리는 항상 90도 각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죠. 전 사지를 좀 많이 쓴다고. 그래서 사지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사지보다는 각건을 쓰시거나 수건으로 쓰셔도 돼요. 요렇게. 근데 촉진할 때는 요렇게 촉진을 하시는 게 아마 만지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촉진 방법이 생각보다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랐다. 내가 고객님이 좀 말랐어. 그랬을 때는
그냥 이 오해돌기 있죠. 우리 아까 오해돌기 어디라고 했어요? 오해돌기가 아까 이 사이, 그러니까 내 어깨에, 잘 안 보이네요. 다음에는 얼굴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 어깨에 동그랗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홈에 약간 홈이 있거든요. 이 쇄골 끝 부분에 여기 사이에 손을 넣으면 약간 홈이 있어요. 그 홈에 살짝 옆으로 이동하면 약간 자갈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의 그 원형 동전의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사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 요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진을 해요. 요렇게. 그러면 약간 밧줄처럼 좀 띠같이 뭔가 긁적긁적거리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흉근을 뚫고 내려가야 돼요. 아까 우리 대흉근이 요렇게 앞에 겉면에 붙어 있고 이 안에 소흉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벗겨야지만 소흉근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깊게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소흉근 관리가 어려운 게 너무 깊으면 신경이고 너무 얕으면 대흉근이에요. 이거를 조금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대각선에 팽팽하고 약간 질긴 근육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있죠. 이 모양 그대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살짝 띠같이 뭔가 질긴 근육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흉근입니다. 쉽죠?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뚱뚱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촉진이 안 돼. 그랬을 때는 유방을 피해서 촉진을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촉진을 하냐? 그 대흉근 잡았을 때 제가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사지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촉진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같이 촉진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대흉근을 걷어내서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소흉근만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체중이 좀 살짝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배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촉진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를 들어 올린다라는 촉진으로 해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거 촉진 방법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촉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네, 나는 도저히 얘가 소흉근인지 대흉근인지 뭐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살짝 고객님을 움직여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 사람한테 팔을 살짝 움직여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갑자기 이렇게 불끈 이렇게 쓰는 그런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완벽한 소흉근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육은 막 마사지 스틱이나 이런 걸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짓누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시원한 압통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흉근이 지금 대각선 아랫방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이잖아. 그 방향대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만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짓누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있고 이제 진짜 그 아까 제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TOS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사각근과 여기 사각근이 있거든요. 이 아래 이렇게 사각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기에 삼각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틈새가 뭉치고 좁아지면서 이 신경 다발, 아까 우리 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신경 다발을 그 짓누르면서 목을 조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목 디스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한 2개, 3개 정도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만세 자세를 했을 때 손이 막 저려요. 손이 막 저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임상 특징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임상 특징에서 이 고객님께서 손을 이렇게 오래 올리고 계시는데 손이 저리다라고 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든다. 뭐 이 정도면 소흉근이 좀 단축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TOS가 어떤 것에 더 많이 짓눌렸냐에 따라서 고객님의 임상 증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되거나 그 혈관이 압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경성 압박에는 일단 손가락까지 이제 전기가 여기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거고, 야간통이 살짝 있거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팔이 쑤시거나 좀 저려서 잠을 못 잔다거나, 그리고 뭐 물건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놓친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신경이 압박된 거고, 그 신경은 상완신경촌이에요. 그 대흉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집에 상완신경총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만약에 이제 혈관이 압박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눌렸어요. 그러면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 수족냉증 있죠. 손이 좀 차갑네요. 막 약간 이러면서 좀 오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이렇게 띵띵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뭐 심하면은 뭐 보라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하긴 하는데, 이건 진짜 심한 경우고 이건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수족냉증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발 차가우신 분들 보면은 그 소흉근을 살짝 풀어주면 혈액이 이렇게 돌면서 좀 손이 따뜻해지고 몸이 이완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저 목 디스크는 아닌데 목이 자꾸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은 TOS구나. 흉곽 출구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진단하는 건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자세하게 TOS를 그때 할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소흉근 파트니까 소흉근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흉근이 단축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라운드 숄더겠죠. 이게 어깨가 이렇게 말리고, 키보드 많이 사용하시고, 거북목 이렇게 턱주가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조금 날개뼈의 전방 경사, 요렇게 그 소흉근의 중요 작용 중에 하나가 견갑골 전방 경사잖아요. 그래서 익상견갑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웅크림, 라운드 숄더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계속해서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그러니까 이 견갑골이 전방으로 이렇게 경사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세는 진짜 누구나 좀 안 좋고, 얕은 흉식호흡.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차면은 사실 좀 사람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근육이 다 신기한 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숨을 막 쉬어. 근데 긴장한 상태에 숨을 쉬잖아요. 승모근이 올라가요. 요렇게 승모근이 이렇게 바짝 서요. 여러분들 막 일하고 이럴 때 갑자기 어깨가 막 뻐근하면서 내 어깨가 생각보다 귀랑 가깝구나라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무의식 중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고객님 혹시 일하시거나 뭐 오래 앉아 계실 때 승모근이 많이 뻐근하신 게 느껴지시나요? 어깨가 귀랑 좀 가까우신 게 느껴지시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인지 단계를 먼저 머릿속에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고객님 오늘부터 한번 앉아 계실 때 내 자세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말해 주셔도 고객님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호흡이 가빨라져요. 긴장 상태에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막 8시간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승모근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긴장을 하면은 이게 8시간 동안 호흡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인간은 2만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해요. 그리고 2만 번 동안 내 호흡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흉식과 복부를
복식 호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과부하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목 주변에서부터 이 쇄골부터 이 어깨 라인 전부 다 과부하가 옵니다. 승모근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근육은. 그래서 이 상부 자체가 좀 과부하가 견디지 못해서 이 소흉근이 조금 딱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랑근이 좀 약화가 된 경우가 제일 크죠. 사실 아까 기랑근이 하부승모근이랑 정거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거근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말린 어깨를 잡아주는 숨겨진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거근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그 강화를 시킬 때는 거기 운동에 월 슬라이드라고 해서 적혀 있는 그 운동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벽에다가 벽에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다 폼롤러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폼롤러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게 정거근 활성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하부승모근 운동 뭐였어요? Y레이즈 있었잖아요. Y레이즈 제가 맨날 얘기하자. 이거 하부승모근 Y레이즈 이거 강화하시라. 이런 운동으로도 충분히 강화가 되는데 사람들은 왜 못할까요? 왜 이런 가벼운 것도 못할까요? 왜일까요? 인지가 없어서 그래요. 인지가. 내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이완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무슨 스트레칭 20분 영상 이런 것만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운동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정확한 동작 와이레이즈 이렇게 딱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작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님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고객님 오늘 한 운동 스트레칭 한 30분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냥 고객님 여기 지금 소흉근이 많이 이완이 됐어요. 고객님 가슴 앞면 쪽이 많이 수축이 돼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오늘은 관리를 해드릴 건데 집에서도 홈케어로 같이 관리를 해드리면 훨씬 더 오늘 관리했던 게 유지가 길어지면서 라운드 숄더도 점점점 좋아지는 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언어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여기 굳었어요. 여기 제가 풀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인 언어로 고객님께 대화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테라피스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고객님 오늘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여기 풀어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단계는 좋아요. 고객님 오늘 승모근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인지를 해줬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승모근이 뭉친 게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수축이 돼서 뭉친 거라 이 안쪽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좀 해주세요. 언니 여기 많이 뭉쳤네요 막 이러면서 관리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촉진을 하면서 언니 여기 안에를 제가 오늘 그 관리를 해드릴 건데 혹시나 너무 뻐근하거나 저릿한 느낌이 드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고객님이 이제 시원하다고 좀 느껴요. 시원해요 막 이래. 그러면은 좀 더 해주세요. 뭐 한다고 한 30초 더 해주세요. 얼마나 간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미세전류 기기가 있다면은 같이 사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수기로만 하기에는 여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워낙 근육이 좀 질기기도 하고, 특히 뭐 소흉근은 뭐 그렇다 쳐도 소흉근과 같이 작용을 하는 이 능형근과 하부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기로만 풀기에는 좀 가볍거든요. 아무리 내가 막 힘이 너무 세, 막 흘러 넘쳐 해도 실질적으로 기기가 이완을 해주는 거랑 내 손이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전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완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내 손으로 살짝만 관리해도 이 사람이 이 견갑골이 고정되는 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모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로만 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소형군, 뭐 기시, 정지, 뭐 트리거 포인트, 방사동 뭐 이런 거 솔직히 테라피스트한테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 어차피 못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전 못 외웠거든요.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다 있다. 이거를 테라피스트랑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모든 파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료가 너무 없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관리하는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 아, 맞다. 그리고 그 매거진 있잖아요. 제가 맨날 원래 1일 매거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보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다 담고 있는 매거진이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테크닉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거 그냥 제가 읽기 좀 편하게 일부러 좀 신경 써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매일매일 올리려고 했는데 관심이 떨어져서 좀 속상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윤군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